네, 안녕하세요. 목요일 오후 방구따라 니까야 관통법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몇 주 동안 공부한 내용은 어찌 보면 참 오랜만에 그 어려운 개념 없이 뭐 세상에 존재하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뭐 보통은 이제 두 가지 관점이죠. 두 가지 관점을 경우의 수로 나열하니까 네 가지 사람이 되는 요런 수업을 세 번 했나? 네 번 했나? 그래서 한 3개 품 정도를 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모처럼 좀 쉽게 뭐 한 품을 한 번의 수업으로 진도를 나가고 그랬는데 보니까 오늘 수업까지는 같은 흐름으로 나가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품부터는 이제 요런 네 부류의 사람의 형태를 이제 마치고 새로 이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건 오늘까지는 뭐 10개의 경을 한 품 이렇게 모아서 드렸습니다만은 좀 쉽게 편하게 이렇게 진행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뭐 넷의 모음이 모두 28개의 품으로 되어 있다 말씀드렸지요. 그 중에 그러니까 28개다 보니까 50개 단위로 하는 그러니까 50경의 묶음으로 볼 때 5개가 나와요. 뒤에는 좀 작아서 그런가 봐. 근데 그 중에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100번까지 그래서 10개의 품 100번 그래서 50경 단위로 묶은 거 2개를 이제 맞췄죠.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50경 해가지고 101번 경부터 시작하는 네, 그래서 이제 품으로 치면 11번째 품 비구름품이 됩니다. 자, 비구름품 시작하겠습니다. 빠따마 왈라하까 숙당 해서 비구름경 1번 넷의 모음에 101번 됩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사와티에서 제따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거기서 세조는 비구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조는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이런 4가지 비구름이 있다. 어떤 4가지인가? 천둥은 치지만 비는 내리지 않는 비구름, 비는 내리지만 천둥은 치지 않는 비구름, 천둥도 치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는 비구름, 천둥도 치고 비도 내리는 비구름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4가지 비구름이 있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세상에 존재하는 비구름에 비유되는 4부류의 사람이 있다. 어떤 4부류인가? 천둥은 치지만 비는 내리지 않는 사람, 비는 내리지만 천둥은 치지 않는 사람, 천둥도 치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는 사람, 천둥도 치고 비도 내리는 사람이다. 어떻게 비구들이여 천둥은 치지만 비는 내리지 않는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말은 하지만 행동을 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이 천둥은 치지만 비는 내리지 않는 사람이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천둥은 치지만 비는 내리지 않는 그 비구름이 있다. 그런 비유로 비구들이여 나는 이 사람을 말한다. 설명 필요 없죠? 정말 설명이 필요치 않은 경들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비구들이여 비는 내리지만 천둥은 치지 않는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행동은 하지만 말을 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이 비는 내리지만 천둥은 치지 않는 사람이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비는 내리지만 천둥은 치지 않는 그 비구름이 있다. 그런 비유로 비구들이여 나는 이 사람을 말한다.
어떻게 비구들이여 천둥도 치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는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말도 하지 않고 행동도 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이 천둥도 치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는 사람이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천둥도 치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는 그 비구름이 있다. 그런 비유로 비구들이여 나는 이 사람을 말한다. 어떻게 비구들이여 천둥도 치고 비도 내리는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말도 하고 행동도 한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이 천둥도 치고 비도 내리는 사람이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천둥도 치고 비도 내리는 그 비구름이 있다. 그런 비유로 비구들이여 나는 이 사람을 말한다. 이들이 비구들이여 세상에 존재하는 비구름에 비유되는 네 부류의 사람이다. 여기서는 누가 더 우월하냐 저열하냐 이렇게 따지지는 않죠. 그냥 이런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 행동은 열심히 하는데 말은 하지 않는 사람, 그런 그냥 설명이 필요 없다. 자, 넘어갑니다. 102번 비구름경 2번입니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비구름이 있다. 어떤 네 가지인가 해서 앞의 경과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비구들이여 천둥은 치지만 비는 내리지 않는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경, 응송, 수기, 개성, 감흥어, 여시어, 본생담, 미중유법, 문답을 익힌다. 그는 이것이 고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고 이것이 고의 자라남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고 이것이 고의 소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고 이것이 고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이 천둥은 치지만 비는 내리지 않는 사람이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천둥은 치지만 비는 내리지 않는 그 비구름이 있다. 그런 비유로 비구들이여 나는 이 사람을 말한다. 요거는 어떻게 봐야 해요? 공부는 하는데 꿰뚫어 알지 못해요. 꿰뚫어 안다라는 건 어떤 의미야? 여실지경? 그래, 여기서 여실지경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삼매수행을 보면 삼매수행이라는 게 두 가지 측면으로 삼매를 보아야 하죠. 하나는 올라가자 하는 측면이 있고 하나는 벗어나자 하는 측면이 있다고. 올라가자 라고 하는 것은 외도들도 하고 그러나 그 올라가자 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목적을 성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 수행에서는 올라가자 라고 하는 것은 토대를 굳건히 하는 거고 거기서 벗어나자 하는 쪽에서 이제 깨달음으로 가잖아. 그 벗어나자 하는 측면이 마음이 일어나서 내적인 심의사마토로 법을 드러나게 하고 법의 윗바사나를 통해서 여실지견하고 이후 사마타 윗바사나로 깨닫는 요거잖아. 그렇게 벗어남의 과정. 그래서 이제 많은 경들은 여실지견 하는 그 자리까지 오면 사성제를 꿰뚫어 알았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해탈지견까지 할 때는 사성제를 안 뒤에 집착 없이 해탈했다. 이렇게 해야 이제 해탈지견을 지시하게 되고. 그래서 꿰뚫어 알았다라는 요 말은 여실지견의 자리로 우리가 이제 정확히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삼매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9가지로 일단 부처님 가르침을 익히는 거죠. 구분교, 예, 구분법, 구분교. 이렇게 이제 9가지로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니까야 자체죠.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이 말하시는 걸 이렇게 9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게 다 니까야 안에 들어있는 거야. 경이야.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경을 공부는 하는데 경은 공부하지만 이게 마치 삼매수행에서 올라는 가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공부는 그러니까 경을 교리적으로 배워 익히기는 하는데 그 성과로 벗어나지 못하는
벗어남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제 요런 사람을 천둥은 치지만 비는 내리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앞에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자, 그런 맥락에서 이제 다음 장 넘어가면 어떻게 비구들이여 비는 내리지만 천둥은 치지 않는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병 내지 문답을 익히지 않는다. 그는 이것이 고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고 이것이 고의 자라남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고 이것이 고의 소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고 이것이 고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이 비는 내리지만 천둥은 치지 않는 사람이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비는 내리지만 천둥은 치지 않는 그 비구름이 있다. 그런 비유로 비구들이여 나는 이 사람을 말한다. 그 부분은 어색해요. 어떤 점이 어색할까?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익히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 사성제를 꿰뚫어 알 수가 있을까요? 그 부분을 지적해야 되죠. 나도 좀 생각을 해봤거든.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가르침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면서 사성제를 꿰뚫어 알 수가 있을까? 근데 답은 있겠지. 어떻게 이 부분에 답을 줄까? 경에 보면 우리가 그 지난주 벌써 지난주지.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가 이제 맞지마니까 했으니까 지난주 보시 분석경에서 이제 곶다미에 대한 이야기 같이 했었잖아. 잠깐만. 그래, 그 곶다미 경에서 이제 비구니 출가에 대한 과정이 나왔고, 그 다음에 간략하게 경해가지고 마하빠자빠티 곶다미가 비구니가 된 상태에서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부처님 간략하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하면 제가 그 가르침을 붙잡고 공부하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아라한이 되는 이제 이런 과정들 경에서 보면 부처님 간략하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경들이 많잖아. 근데 그런 간략하게 한마디 듣고 그 가르침에 의지해가지고 아라한이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구분교 9가지로 설명되는 이 부처님 가르침의 전체 영역 이거를 상세하게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그 중에는 뭐 전체적으로 그리고 아마도 사실은 좀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수 있어. 그 부처님 당시에는 뭐 통신이나 교통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처럼 딱 부처님 가르침을 통째로 모아놓고 공부해가면서 그거를 꿰어가면서 답을 찾고 이런 일을 하는 일은 실제로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일부의 비구들은 이렇게 구분교 전체를 공부하는 이런 일을 했다면 아마 상당수의 출가자들이 그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잘 정리된 상태로 익히지는 못했을 수가 있다. 그 중에 부처님 말씀의 어느 한 가지를 마치 그 선불교가 화두를 말하듯이 그런 방법으로 수행을 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간략한 한 말씀을 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에서 사성제를 깨뜨렸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아마 그렇게 우리가 접근하지 않으면 지금 법우님이 지적한 부분은 여기서 상당히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된다고. 어떻게 공부하지 않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지 않고 사성제를 꿰뚫어 할 수가 있어. 말이 안 되지. 그러나 간략한 한마디도 부처님의 가르침이잖아. 그리고 또 이제 그래도 또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법륜을 굴리신 전법륜경이 말하는 이런 이제 고진멸도 사성제 이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알겠지. 그러나 이렇게 구분교 전체를 포괄적으로 익히는 꿰뚫는 이런 부분에는 접근하지 못한 분들이 많았을 거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다 괜찮아, 그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사람이 또 이제 공부가 많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뭐 아침에 듣고도 저녁에 특별함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 가능은 하겠죠. 뭐 이건 뭐 사람의 근기에 따라. 뭐 그래요. 어쨌든 이제 기본적으로 뭐 사성제가 뭔지는 알아야 사성제를 꿰뚫을 거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하여간 이런 구분교로 제시되는 포괄적인 가르침을 다 익힌 사람들은 뭐 일부였을 거다. 이렇게 이제 뭐 보면 뭐 타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 의식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답하는 걸로 하고 넘어갈게요. 부족한 부분. 아니 그 많은 가르침을 어차피 다 들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럼. 그래서 내가 이제 교통과 통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은 우리가 심지어는 검색을 통해서 필요한 걸 찾아낼 수 있고 이런 공부 환경에 있지만 부처님 당시는 분명히 그러지 못한 거. 근데 자칫 봐라 공부하지 않고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잖아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래. 그래서 이제 법우님도 네. 그 부분을 지적한 네. 거고 나도 그 부분 법우님이 그 부분에 네. 그 의문을 제기할 거로 보고 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할까 해서 뭐 예를 들기를 하여간 지난주에 그 곶다미 마하빠져봤다 곶다미가 부처님한테 간략한 한 말씀 요래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그렇게 우리가 문제 요소를 보고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면 될 거다 생각이 되고요. 할 자, 정도가 있는 곳이니까. 그렇지.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비구들이요? 우리가 지금 세 번째 거 아직 안 했지? 네. 어떻게 비구들이요? 천둥도 치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는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은 경 내지 문답을 익히지 않는다. 그는 이것이 고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고 이것이 고의 자라남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고 이것이 고의 소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고 이것이 고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이 천둥도 치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는 사람이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천둥도 치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는 그 비구름이 있다. 그런 비유로 비구들이여 나는 이 사람을 말한다. 어떻게 비구들이여 천둥도 치고 비도 내리는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경, 응성 내지 문답을 익힌다. 그는 이것이 고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고 이것이 고의 자라남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고 이것이 고의 소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고 이것이 고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이 천둥도 치고 비도 내리는 사람이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천둥도 치고 비도 내리는 그 비구름이 있다. 그런 비유로 비구들이여 나는 이 사람을 말한다. 이들이 비구들이여 세상에 존재하는 비구름에 비유되는 네 부류의 사람이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만 좀 보자면 이런 구분교와 관련해서 우리가 공부한 경이 어떤 경이 있죠? 있었죠. 어떤 경이냐 하면 맞지마니까야 22번 뱀의 비유경. 그래서 뱀의 비유경 중에 그 관련된 부분을 잠시 좀 보도록 할게요. 뱀의 비유경은 이제 기본이 그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면 그래서 뱀을 잡으려면 뱀 머리 부위를 뭐죠? 이렇게 이제 염소. 갈라지는 그래 염소 모양. 그래 염소 발톱 모양의 막대기로 정확히 탁 머리 부분을 찍어야 되잖아. 근데 그걸 잘못해서 꼬리를 집으면 뱀이 머리를 돌려와서 이제 문단 말이야.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자신의 잘못된 이해로 우리를 비방하고 자신을 파괴하고 많은 악덕을 쌓는 이제 이런 부분이죠. 자, 그래서 여기 비구들이 어떤 어리석은 자들은 경, 음성, 수기, 개성, 감흥어, 여시어, 본생남, 미중유법, 문답의 법을 익힌다. 그들은 그 법을 익힌 뒤에 그 법들에 대해 의미를 지혜로서 조사하지 않는다. 지혜로서 의미를 조사하지 않을 때 그 법들은 그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다. 그들은 비난의 이익과 논쟁에서 풀려남의 이익 때문에 법을 익힌다. 그들은 어떤 목적을 위한 법을 익히지만 그 법의 목적을 성취해 누리지 못한다. 그들에게 잘못 붙잡은 그 법들은 오랫동안 손해와 괴로움으로 이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법들을 잘못 붙잡음이다. 사실 이렇게 구분교 이러한 9가지 법을 익히는 이유는 그 법의 목적하는 바, 그래서 목적하는 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오늘 경에서 말하듯이 사성제를 꿰뚫어 알고 더 나아가 해탈지견해서 깨닫는 이런 목적을 위해서 구분교가 9가지로 법이 설해져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사성제를 꿰뚫어 아는 그 목적으로 나가지 못하고 어떻게 비난의 이익과 논쟁에서 풀려남의 이익 때문에 법을 익힌다. 그저 누군가와 맞붙어 싸워가지고 지지 않고자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경을 익혀가지고는 법의 목적, 사성제를 꿰뚫어 안다. 사성제를 안 뒤에 집착 없이 해탈한다. 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라는 목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이제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둥은 치는데 비는 내리지 않는, 이래가지고 구분교를 익혔지만 알았지만 사성제를 꿰뚫지 못한 이런 사람이 바로 여기서 말하면 구분교는 익혔지만 그 법들의 의미를 지혜로서 조사하지 않고 지혜를 조사하지 않으니까 기쁨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다른 목적으로 법을 익히지 법의 목적을 성취해 누리지 못한다. 이런 경우는 오랫동안 손해와 괴로움으로 이끈다. 법을 잘못 붙잡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뱀을 바라고 뱀을 쫓고 뱀을 찾아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가 커다란 뱀을 볼 것이다. 그런 그가 뱀의 뙬리나 꼬리를 잡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그 뱀은 되돌아 손이나 팔이나 어떤 곳에 어디를 물 것이다. 이런 내용이 되고요. 그런가 하면 여기 비구들이요, 어떤 좋은 가문의 아들들은 경, 음성 내지 문답의 법을 익힌다. 그들은 그 법을 익힌 뒤에 그 법들에 대해 의미를 지혜로서 조사한다. 지혜로서 의미를 조사할 때 그 법들은 그들에게 기쁨을 준다. 그들은 비난의 이익과 논쟁에서 풀려남의 이익 때문에 법을 익히지 않는다. 그들은 어떤 목적을 위한 법을 익히고 그 법의 목적을 성취해 누린다. 그들에게 잘 붙잡은 그 법들은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으로 이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법들을 잘 붙잡음이다. 네, 이 두 가지가 오늘 경의 주제하고 잘 연결이 되죠. 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경 넘어갑니다. 이건 뱀의 비유경과 연결해서 보았고요. 자, 103번입니다. 물그릇경이에요. 뭐 물그릇경, 항아지라고 해도 되고 단지라고 해도 되고 그렇죠. 비구들이요, 이런 네 가지 물그릇이 있다. 어떤 네 가지인가? 비었고 덮여 있는 것, 가득 찼고 열려 있는 것, 비었고 열려 있는 것, 가득 찼고 덮여 있는 것. 비구들이요, 이런 네 가지 물그릇이 있다. 이처럼 비구들이요, 세상에 존재하는 물그릇에 비유되는 네 가지 사람이 있다. 어떤 네 가지인가? 비었고 덮여 있는 사람, 가득 찼고 열려 있는 사람, 비었고 열려 있는 사람, 가득 찼고 덮여 있는 사람.
요거 한번 잘 좀 들어보세요. 나는 이 경을 번역을 하면서 내가 뭘 잘못 번역하고 있나? 하고 되게 헷갈렸어. 되게 헷갈린 부분이 있더라고. 한번 잘 들어보셔요. 어떻게 비구들이여 비었고 덮여있는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구부릴 때도 펼 때도 대가사와 바루와 가사를 지닐 때도 편안하다. 요거 뭐죠? 요거 대염적용이 말하는 신념처 중에 산바자나 까리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위한다. 요거죠. 그래서 일상이 잘 제어되는 요런 삶이잖아. 그런데 이제 그런 바루와 가사를 지닐 때도 편안하다라고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위하는 삶을 말하는 거.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는 이것이 고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고 내지 이것이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이 비었고 덮여있는 사람이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비었고 덮여있는 그 물그릇이 있다. 그런 비유로 비구들이여 나는 이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유를 적용해 볼 때면 어때? 이 사람은 산바자나 까리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위하는 사람이야. 잘 삿디해서. 그러니까 고개 한 면이 있고 그런가 하면 사성제를 꿰뚫어 알지 못하는 한 면이 있어. 그러면 이런 사람을 비었고 덮여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렇게 산바자나 까리 옳고 그름이 잘 판단되어서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 이 사람을 비어있다. 무언가 안에 오염원이 없나? 이렇게 보면 될까?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사성제를 꿰뚫어 알지 못하는 사람을 덮여있는 사람 이렇게 말해. 그럼 요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 장애나 그런 족쇄나 이런 게 덮여있는 거네. 이제 그렇게 봐야 할 거겠지. 그래. 그런데 이제 뒤를 더 읽어보자고요. 어떻게 비구들이여 가득 차고 열려있는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구부릴 때도 펼 때도 대가사와 바루와 가사를 지닐 때도 편안하지 않다. 그러면 이건 뭐야? 앞에 비유로 보면 비어있는 게 아니라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 그는 이것이 고다라고 꿰뚫어 알고 내지 이것이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그러면 이건 뭐지? 덮여있지 않고 열려있는 이런 삶인가? 비유를 그렇게 적용하나? 그런데 어쨌든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이 가득 찼고 열려있는 사람이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가득 찼고 열려있는 그 물그릇이 있다. 그런 비유로 비구들이여 나는 이 사람을 말한다. 요거 타당한가? 하여간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비구들이여 비었고 열려있는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구부릴 때도 펼 때도 대가사와 바루와 가사를 지닐 때도 편안하지 않다. 그는 이것이 고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고 이것이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이 비었고 열려있는 사람이다. 좀 뭔가 이상하지? 네. 앞에는 비어있는 걸 편안하다고 했는데 여기는 편안하지 않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뭔가 그래서 내가 요거 굉장히 고민했어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조금 달라요. 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비었고 열려있는 그 물그릇이 있다. 그런 비유로 비구들이여 나는 이 사람을 말한다. 어떻게 비구들이여 가득 찼고 덮여있는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구부릴 때도 펼 때도 대가사와 바루와 가사를 지닐 때도 편안하다. 그는 이것이 고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고 이것이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이 가득 찼고 덮여있는 사람이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가득 찼고 덮여있는 그 물그릇이 있다. 그런 비유로 비구들이여 나는 이 사람을 말한다.
이들이 비구들이요 세상에 존재하는 물그릇에 비유되는 네 부류의 사람이다.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 네. 안 맞으면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경을 바꿀까? 아니면 경에 대해 경대로 우리를 바꿔서 맞출까? 이런 얘기 같아. 그래서 제가 보통은 보면 이렇게 비유를 할 때도 그 앞에 건 뒤에 건 이렇게 이제 비유를 보는데 어려움이 없잖아. 대략 이런 이야기 같아요. 물그릇이 있어. 근데 이 물그릇에 뚜껑이 있어. 물그릇이 무언가를 하여간 그릇 안에 가득 채워놨겠지 뭐. 그리고 가득 채워놓은 상태에서 그릇을 덮어놓지 않으면 어떻게? 뭐 좀 흔들리든 바람이 불더라면 막 튀어나갈 거 아니야. 뭐 먼지도 않고 더러워. 그래 뭐 그러겠지. 그러니까 물그릇의 쓰임새를 감안할 때는 물그릇에 담고자 하는 것을 가득 채우는 것, 그리고는 요걸 채운 다음에 뚜껑을 잘 덮어가지고 요 상태를 잘 유지해 주는 것, 다른 것에 의해서 뭐 영향받지 않게 보호하는 것, 요게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보면 물그릇은 물이 가득 차고 잘 덮여 있어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는 산바자나 까리,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위한다. 이렇게 나왔지. 하나는 사성제가 됐잖아. 사성제를 꿰뚫어한다. 이러면 요 그릇 안에 채워야 하는 거는 이런 산바자나 까리, 행위를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위하자 하는 것을 채워야 하는 거야. 사성제를 채워야 하는 거야. 사성제를 꿰뚫어 하는 거. 근데 여기서는 비었다 하는 것이 비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뭐로 나와? 까리로 나오고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야. 일반적으로 보통의 경우는 어떤 내용들을 비유로 어떻다 말하면 요렇게 연결을 하잖아. 네. 그런데 요 경우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물그릇이라는 게 물그릇이 일단 뭐 필요한 이유는 물그릇에 물을 담느라고 필요해. 그리고는 그게 그 물을 담아가지고는 이게 바람이 불려서 물이 막 흰 날려가거나 아니면 법은님 말씀대로 먼지가 않거나 이런 것들 없이 물을 깨끗하고 가득 찬 상태를 유지하려면 잘 덮어줘야 되잖아. 요런 비유에서는 사성제를 채워야지. 사성제를 꿰뚫어 한다. 그치? 사성제를 꿰뚫어 하는 걸 채우는 거야. 그리고 나의 내면에 고와 고집, 고멸도라고 하는 이 사성제에 대한 진리를 꿰뚫어 아는 이런 것이 내 안에 가득 찼다면 이것이 흔들리지 않고 먼지가 앉지 않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뭐 막행막식 뭐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 보면 안에는 깨달음이 있는데 그게 막행막식으로 드러난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 그거 타당치 않다 그러잖아. 안에 사성제라는 진리가 채워졌으면 진리로 가득 찬 이 사람의 삶은 그의 일상의 행위도 잘 제어된 행위를 하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금 문제 삼는 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행위는 잘 제어되어 있어. 근데 아직까지 그의 공부 상태가 이제 출발하는 과정이어서 산바자나 까리 해가지고 행위는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아직 공부가 사성제를 꿰뚫어 하는 높은 경지까지는 못 갔어. 이런 사람도 있는 거야. 그런가 하면 역으로 어떤 사람은 잘 공부를 해가지고 사성제를 꿰뚫어 하는, 그런데 막행막식 이렇게 표현하듯이 그가
일상의 행위는 잘 제어되지 않았어. 그래서 사성제를 꿰뚫어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행위하는 걸 보면 이제 경의 표현 의루는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구부릴 때도 펼 때도 대가사와 바로와 가사를 지닐 때도 편안하지 못해. 이런 사람. 말하자면 그 사람 안에 사성제를 꿰뚫어 한다라는 것을 진리를 잘 채웠는데 그게 행위를 통해서 잘 덮여 있지 않아. 열려 있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지금 여기서 말하는 네 가지 부류의 사람 요거거든. 요렇게 이해를 하면 이 비유가 맞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경 시작하는 자리에 요거를 물그릇에 물이 가득 차고 잘 덮여 있어야 함. 사성제의 진리를 채우고 염정지, 참바자나 까리,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함으로 잘 덮어야 함. 타당하죠? 내가 설명을 맞게 했죠? 네. 이거 정말 몇 번을 읽어보면서 혹시 내가 번역을 잘못한 걸까? 하고 되짚어보고 했는데 결국은 이 이야기더라고. 네, 하여간 물그릇을 잘 필요한 것을 잘 채우고 뚜껑을 잘 덮어서 그 상태를 보호해야 해. 됐죠? 하여간 되게 어려웠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다음 104번 호수경입니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호수가 있다. 어떤 네 가지인가? 얕지만 깊어 보이는 것, 깊지만 얕아 보이는 것, 얕으면서 얕아 보이는 것, 깊으면서 깊어 보이는 것.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의 호수가 있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세상에 존재하는 호수에 비유되는 네 가지 사람이 있다. 어떤 네 가지인가? 얕지만 깊어 보이는 사람, 깊지만 얕아 보이는 사람, 얕으면서 얕아 보이는 사람, 깊으면서 깊어 보이는 사람. 어떻게 비구들이여 얕지만 깊어 보이는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구부릴 때도 펼 때도 대가사와 바루와 가사를 지닐 때도 편안하다. 그는 이것이 고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고 이것이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이 얕지만 깊어 보이는 사람이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얕지만 깊어 보이는 그 호수가 있다. 그런 비유로 비구들이여, 나는 이 사람을 말한다. 요건 먼저 확실하지 뭐. 사성제를 꿰뚫어 알지 못하는, 사성제라는 진리를 꿰뚫어 알지 못하니까 이 사람은 깊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그의 겉모습을 보면,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순서라는 게 있지 뭐. 분명히 사념저의 신념저의 하나로 이런 삼바자나 까리,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하는 이게 필수품의 과정이잖아. 그죠? 그 필수품의 과정에서 우리 이어지는 가르침에서도 삼바자나 1번으로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은 저 사람이 그 사성제를 꿰뚫어 알지도 못하면서 겉으로 행동만 저래 라고 비난할 일은 아니에요. 분명히 이 단계를 거쳐가면서 깊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만큼도 훌륭해. 그러나 이제 그 부분을 말하자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와, 저렇게 행동거지가 반듯하고 참 훌륭한 사람이니까 사성제를 꿰뚫어 아는 사람이겠지, 이렇게 보일 수는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지 뭐 나쁘게 말하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얕지만 깊어 보이는 호수와 같은 사람. 어떻게 비구들이여 깊지만 얕아 보이는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구부릴 때도 펼 때도 대가사와 바루와 가사를 지닐 때도 편안하지 않다. 그는 이것이 고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고 내지 이것이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이 깊지만 얕아 보이는 사람이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깊지만 얕아 보이는 그 호수가 있다. 그런 비유로 비구들이여, 나는 이 사람을 말한다. 이런 경우지 뭐.
물은 잘 채웠는데 뚜껑을 덮어놓지 못했어. 덮지 못했어. 근데 이제 여기서 덮지 못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이런 측면도 볼 수 있죠. 이게 뭐 사성제를 꿰뚫어 알지만 그의 일상이 잘 제어되지 않았어. 뭐 이런 측면으로도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부분은 몸과 관련된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잘 공부해서 사성제를 꿰뚫어 알았어도 예를 들어 몸에 장애가 있다거나 몸에 장애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구부릴 때도 펼 때도 대가사와 바로와 가사를 지닐 때도 몸의 조건 때문에 편안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스스로 덮지 않는 게 아니라 뚜껑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덮지 못하고 스스로 깊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은 물의 조건을 갖췄지만 몸의 문제, 몸의 조건 때문에 얕아 보이는 거. 뭐 이렇게도 꼭 이제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비구들이요? 얕으면서 얕아 보이는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은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구부릴 때도 펼 때도 대가사와 바루와 가사를 지닐 때도 편안하지 않다. 그는 이것이 고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고 내지 이것이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비구들이요. 이런 사람이 얕으면서 얕아 보이는 사람이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얕으면서 얕아 보이는 그 호수가 있다. 그런 비유로 비구들이요. 나는 이 사람을 말한다. 어떻게 비구들이요. 깊으면서 깊어 보이는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은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구부릴 때도 펼 때도 대가사와 바루와 가사를 지닐 때도 편안하다. 그는 이것이 고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고 내지 이것이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이 깊으면서 깊어 보이는 사람이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깊으면서 깊어 보이는 그 호수가 있다. 그런 비유로 비구들이여. 나는 이 사람을 말한다. 이들이 비구들이여. 세상에 존재하는 호수에 비유되는 내부의 사람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념처 수행을 말할 때는 이렇게 앞을 볼 때도 뒤를 볼 때도 산바자나 까리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이렇게 나오지.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행한다 라고 나오지 않고 편안하다 라고 나오죠. 그 차이를 감안할 때 제가 좀 전에 이 부분은 몸으로 행위하는 부분인데 내가 충분히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도 뭐 몸에 장애가 있다거나 이러면 남들이 볼 때는 얕아 보이는 거지 뭐. 그리고 그 이전에 자기 자신이 이렇게 사성제를 꿰뚫어 아는 사람이어도 그가 이러한 몸으로 행위하는 데서는 편안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야. 몸의 조건이니까 남들이 볼 때는 그 몸의 조건이 편치 못한 상태를 보고 얕은 사람이다, 공부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이제 번역을 하면서 분명히 이제 요 내용은 삼바자나 까리의 내용인데 이 경에서는 삼바자나 까리로 안 나오고 네, 그게 빠사디깡 호디. 그래서 빠사디까라고 해서 그 편안함, 유쾌함 요 표현으로 나오거든요. 왜 표현을 달리 썼을까라고 볼 때 이거는 수행자의 그러니까 수행의 과정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사성제를 꿰뚫어 한다라고 하는 이 내적인 측면하고 바깥쪽으로 그 몸으로 행위하는 부분에서의 한 측면이다. 그래서 삼바자나 까리라고 말하지 않고 그러한 일상의 삶에서 편안함이다, 편안하지 못함이다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죠. 넘어갑니다. 어떤 부분 체크하려고? 앞쪽에도
경우에도 그 편안하지 않다, 편안하다로 나오잖아요. 좀 덮여 있고.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혹시나 이것도 몸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사성제를 꿰뚫어 알지만 뚜껑이 덮여 있지 않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내가 막행막식 이런 측면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있지만 뭐 몸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편안하지 못한 뭐 이런 부분을 이제 같이 말한 거죠. 예, 내가 그렇게 보면 그래서 거기서도 하여간 그러니까 물그릇경하고 호수경 모두가 그 부분을 빠싸디깡 허띠 편안하다, 편안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건 바로 보셨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05번 망고경입니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망고가 있다. 어떤 네 가지인가? 설익었지만 익어 보이는 것, 익었지만 설익어 보이는 것, 설익었으면서도 그러니까 설익었으면서 설익어 보이는 것, 익었으면서 익어 보이는 것.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망고가 있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세상에 존재하는 망고에 비유되는 네 가지 사람이 있다. 어떤 네 가지인가? 설익었지만 익어 보이는 사람, 익었지만 설익어 보이는 사람, 설익었으면서 설익어 보이는 사람, 익었으면서 익어 보이는 사람이다. 그래서 뭐 동일하게 나타나죠. 어떻게 비구들이여 설익었지만 익어 보이는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구부릴 때도 펼 때도 대가사와 바루와 가사를 지닐 때도 편안하다. 그는 이것이 고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고 이것이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이 설익었지만 익어 보이는 사람이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설익었지만 익어 보이는 그 망고가 있다. 그런 비유로 비구들이여 나는 이 사람을 말한다. 결국은 삼바자나 까리 하는 여기에서의 편안함, 편안하지 못함 요거하고 사성제를 꿰뚫어 한다, 꿰뚫어 알지 못한다 하는 거에서 사성제를 꿰뚫어 하는 사람은 익은 거고 그 앞에 이런 행위에서 편안하다라는 것은 설익은 거야. 그러니까 사성제를 꿰뚫어 알지 못하니까 설익은 거고 편안하니까 이거 보이는 것이고 설익었으면서 설익어 마저 읽어봅시다. 자, 그래서 설익었지만 익어 보이는 사람 보았고 익었지만 설익어 보이는 사람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구부릴 때도 펼 때도 대가사와 바루와 가사를 지닐 때도 편안하지 않다. 그는 이것이 고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고 내지 이것이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이 익었지만 설익어 보이는 사람이다. 일단은 이건 보이는 거 남들에 의해서 보여지는 이런 측면.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익었지만 설익어 보이는 그 망고가 있다. 그런 비유로 비구들이여 나는 이 사람을 말한다. 어떻게 비구들이여 설익었으면서 설익어 보이는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구부릴 때도 펼 때도 대가사와 바루와 가사를 지닐 때도 편안하지 않다. 그는 이것이 고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고 이것이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이 설익었으면서 설익어 보이는 사람이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설익었으면서 설익어 보이는 그 망고가 있다. 그런 비유로 비구들이여 나는 이 사람을 말한다. 요거 어때요? 내가 좀 전에 얘기하려다가 조금 애매한 게 뭐냐 하면 사성제를 꿰뚫어 보는 걸 익었다 하고 요렇게 행동에서 편안한 것을 설익었다. 그러니까 읽는 과정에서 요만큼 행동거지가 편안한 사람은 다 읽지는 않지만 일부 익어서 설익은 거야. 그리고 사성제를 꿰뚫어 알면 다 익은 거야. 익었다, 설익었다. 요렇게 얘기를 하려다가 보니까 세 번째는
둘 다 아니야. 그러니까 편안하지도 않고 사성제를 꿰지도 못한 거야. 그런데 그러면 이 맥락에서는 설익지도 못한 사람 아니야. 그런데 경은 그 사람을 설익었으면서 설익어 보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애매함 이러는데 여기서는 먼저 경에서 이제 그 두 가지를 경우의 숫자로 이제 네 가지 부류로 나눠서 말을 하니까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나도 뭐 그게 어색하지 않아. 근데 이제 그 의미를 이렇게 좀 정확히 설명하려다 보니까 설익지도 않은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뭐 그 부분까지는 안 가도 되겠죠. 나도 사실 이거 번역하면서 전혀 어색하지는 않게 했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설익지도 않은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넘어갈게요. 어떻게 비구들이요 이것 쓰면서 이거 보이는 사람인가? 여기 비코들이요 어떤 사람은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구부릴 때도 펼 때도 대가사와 바루와 가사를 지닐 때도 편안하다. 그는 이것이 고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고 내지 이것이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비구들이요 이런 사람이 이것 쓰면서 이거 보이는 사람이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이것 쓰면서 이거 보이는 그 망고가 있다. 그런 비유로 비구들이여 나는 이 사람을 말한다. 이들이 비구들이여 세상에 존재하는 망고에 비유되는 네 부류의 사람이다. 그 다음에 망고경 2번이 있는데 망고경 2번은 내용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그 원전에도 보면 뭐 이렇게 적혀 있는 내용을 보면 6번째 설해진 것이 있다고 주석서에도 보이지만 빨리 교재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 이건 망고경 2번이 자리는 차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소개되지 않고 있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7번 생쥐경입니다. 비구들이요 이런 네 가지 생쥐가 있다. 어떤 네 가지인가? 구멍을 뚫지만 살지는 않는 생쥐, 살지만 구멍을 뚫지는 않는 생쥐, 구멍을 뚫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 생쥐, 구멍도 뚫고 살기도 하는 생쥐. 이건 뭐죠? 생쥐가 뭐 구멍을 뚫는다 하는 것은 자기가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이런 건데 뚫지만 살지는 않는 경우, 살지만 뚫지는 않는 경우, 뚫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 경우, 뚫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이런 비유를 말하고 있죠. 이처럼 비구들이요 세상에 존재하는 생쥐에 비유되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 어떤 네 부류인가? 구멍을 뚫지만 살지는 않는 사람, 살지만 구멍을 뚫지는 않는 사람, 구멍을 뚫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 사람, 구멍도 뚫고 살기도 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비구들이요 구멍을 뚫지만 살지는 않는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은 경, 음성, 수기, 개성, 감흥어, 여시어, 본생담, 미중유법, 문답을 익힌다. 그는 이것이 고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고 내지 이것이 고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이 구멍을 뚫지만 살지는 않는 사람이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구멍을 뚫지만 살지는 않는 생쥐가 있다. 그런 비유로 비구들이여 나는 이 사람을 말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구분교를 익힌다는 게 구멍을 뚫는 거야. 구멍을 뚫는 목적은 거기서 살기 위한 거야. 그런데 구분교가 구멍을 뚫어서 사성제를 꿰뚫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어떻게 비구들이여 살지만 구멍을 뚫지는 않는 사람인가? 여기 비코들이여 어떤 사람은 경, 응성, 수기, 개성, 감흥어, 여시어, 권생담, 미중유법, 문답을 익히지 않는다. 그는 이것이 고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고 이것이 고의 자라남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고
이것이 고의 소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고 이것이 고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이 살지만 구멍을 뚫지는 않는 사람이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살지만 구멍을 뚫지는 않는 그 생쥐가 있다. 그런 비유로 비구들이여 나는 이 사람을 말한다. 굳이 어떤 의미를 따지지 않아도 경우의 수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어떻게 비구들이여 구멍을 뚫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경 내지 문답을 익히지 않는다. 그는 이것이 고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고 내지 이것이 고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이 구멍을 뚫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 사람이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구멍을 뚫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 그 생쥐가 있다. 그런 비유로 비구들이여 나는 이 사람을 말한다. 어떻게 비구들이여 구멍도 뚫고 살기도 하는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경 내지 문답을 익힌다. 그는 이것이 고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고 내지 이것이 고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이 구멍도 뚫고 살기도 하는 사람이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구멍도 뚫고 살기도 하는 그 생쥐가 있다. 그런 비유로 비구들이여 나는 이 사람을 말한다. 이들이 비구들이여 세상에 존재하는 생쥐에 비유되는 네 부류의 사람이다. 동일한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8번입니다. 황소경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황소 이렇게 말할 때는 소 가운데 이제 조금 대장소 이런 개념을 이제 좀 경에서는 많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라고 경에 나오는 거하고 그 중에 황소, 우두머리소 이런 식의 표현은 소들 중에 리더가 되는 이제 이런 소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 자, 황소경입니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황소가 있다. 어떤 네 가지인가? 자기 소떼에게는 사납지만 다른 소떼에게는 사납지 않은 것. 다른 소떼에게는 사납지만 자기 소떼에게는 사납지 않은 것. 자기 소떼에게는 또 남의 소떼에게도 사나운 것. 자기 소떼에게도 남의 소떼에게도 사납지 않은 것.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황소가 있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세상에 존재하는 황소에 비유되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 자기 소떼에게는 사납지만 다른 소떼에게는 사납지 않은 사람. 다른 소떼에게는 사납지만 자기 소떼에게는 사납지 않은 사람. 자기 소떼에게도 남의 소떼에게도 사나운 사람. 자기 소떼에게도 남의 소떼에게도 사납지 않은 사람이다. 하여간 소떼 중에 우두머리가 되는 황소 요 개념. 어떻게 비구들이여 자기 소떼에게는 사납지만 다른 소떼에게는 사납지 않은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자신의 무리에게는 두렵게 하지만 다른 무리에게는 아니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이 자기 소떼에게는 사납지만 다른 소떼에게는 사납지 않은 사람이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자기 소떼에게는 사납지만 다른 소떼에게는 사납지 않은 황소가 있다. 그런 비유로 비구들이여 나는 이 사람을 말한다. 이런 사람도 많이 있죠. 조금 좀 어려운 사람 좀 어렵지. 안에서 큰 소리 치고 그래. 나가면 찍소리 못하는 사람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찍소리 못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측면으로 우리 집에서는 그냥 막 대장 노릇을 하는데 밖에 나가면 굉장히 친절하고 찍소리 못하는 이런 사람도 많고 근데 아주 친절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무리에 가서는 그렇게 권위주의적이고 사납고 그럴까 이런 사람들도 많다고. 네. 어떻게 비구들이여 다른 소떼에게는 사납지만 자기 소떼에게는 사납지 않은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다른 무리에게는 두렵게 하지만 자신의 무리에게는 아니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이 다른 소떼에게는 사납지만 자기 소떼에게는 사납지 않은 사람이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다른 소떼에게는 사납지만 자기 소떼에게는 사납지 않은 황소가 있다. 그런 비유로 비구들이여 나는 이 사람을 말한다. 그래도 이런 사람이 보면 보편적으로 그래도 가정에서는 환영받는 사람. 뭐 그렇고 어떻게 비구들이여 자기 소떼에게도 남의 소떼에게도 사나운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은 자신의 무리도 두렵게 하고 다른 무리도 두렵게 한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이 자기 소떼에게도 남의 소떼에게도 사나운 사람이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자기 소떼에게도 남의 소떼에게도 사나운 황소가 있다. 그런 비유로 비구들이여 나는 이 사람을 말한다. 어떻게 비구들이여 자기 소떼에게도 남의 소떼에게도 사납지 않은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자신의 무리도 두렵게 하지 않고 다른 무리도 두렵게 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이 자기 소떼에게도 남의 소떼에게도 사납지 않은 사람이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자기 소떼에게도 남의 소떼에게도 사납지 않은 황소가 있다. 그런 비유로 비구들이여 나는 이 사람을 말한다. 이들이 비구들이여 세상에 존재하는 황소에 비유되는 네 부류의 사람이다. 뭐 더 설명 필요 없죠? 자, 그 다음에 109번 나무경입니다. 자, 요 나무경에는 이제 우리 맞지마니까요. 뭐 29번, 30번에서 신재 비유의 큰 경, 작은 경 이래 있었죠. 네. 이제 거기에서 보면 팩구라는 게 있어요. 요게 이제 신재, 그러니까 사라 오래되든가 요 신재를 둘러싸고 있는 부분 이런 말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무의 신재를 둘러싸고 있는 부분 해서 뭐 백목질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죠. 그런데 보면 요 팩구가 또 하나의 의미가 what's this thing 해서 쓸모없는 거 이런 표현도 돼요. 그러니까 나무를 말할 때 나무에 신재가 있어. 중심에 아주 딱 강한. 근데 요 신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팩구인데 뭐 백목질? 그러니까 뭐 흰 부분 이런 건데 요게 따지자면 신재는 어디에서든 그 쓸모를 갖는데 요 둘러싸고 있는 부분은 쓸모없는 거. 뭐 요런 의미겠죠. 그렇게 이제 팩구라는 단어가 있어요.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나무가 있다. 어떤 네 가지인가? 백목질인 나무에 둘러싸인 백목질인 나무. 그러니까 쓸모없는 나무 뭐 이런 거겠죠.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것도 다 그래 쓸모없는 나무들 이런 개념. 신재인 나무에 둘러싸인 백목질인 나무. 백목질인 나무에 둘러싸인 신재인 나무. 신재인 나무에 둘러싸인 신재인 나무.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나무가 있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세상에 존재하는 나무에 비유되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 어떤 네 부류인가? 백목질인 나무에 둘러싸인 백목질인 나무와 같은 사람, 신재인 나무에 둘러싸인 백목질인 나무와 같은 사람, 백목질인 나무에 둘러싸인 신재인 나무와 같은 사람, 신재인 나무에 둘러싸인 신재인 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어떻게 비구들이여 백목질인 나무에 둘러싸인 백목질인 나무와 같은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개를 경시하고 나쁜 성품을 가졌다. 무리도 개를 경시하고 나쁜 성품을 가졌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이 백목질인 나무에 둘러싸인 백목질인 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무리도 백목질인 나무 같고 자기 자신도 백목질인 나무와 같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백목질인 나무에 둘러싸인 백목질인 나무가 있다. 그런 비유로 비구들이여 나는 이 사람을 말한다. 어떻게 비구들이여 심재인 나무에 둘러싸인 백목질인 나무와 같은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개를 경시하고 나쁜 성품을 가졌다. 그러나 무리는
개를 중시하고 선한 성품을 가졌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이 심재인 나무에 둘러싸인 백목질인 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심재인 나무에 둘러싸인 백목질인 나무가 있다. 그런 비유로 비구들이여 나는 이 사람을 말한다. 어떻게 비구들이여 백목질인 나무에 둘러싸인 심재인 나무와 같은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개를 중시하고 선한 성품을 가졌다. 그러나 무리는 개를 경시하고 나쁜 성품을 가졌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이 백목질인 나무에 둘러싸인 심재인 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백목질인 나무에 둘러싸인 심재인 나무가 있다. 그런 비유로 비구들이여 나는 이 사람을 말한다. 어떻게 비구들이여 심재인 나무에 둘러싸인 심재인 나무와 같은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개를 중시하고 선한 성품을 가졌다. 무리는 개를 중시하고 선한 성품을 가졌다. 비구들이여 무리도라고 해야겠네. 빠리사 삐싸 하니까 요 삐라 앞삐 삐가 붙으면 도라고 번역을 하는 게 맞거든요. 무리도 개를 중시하고 선한 성품을 가졌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이 심재인 나무에 둘러싸인 심재인 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심재인 나무에 둘러싸인 심재인 나무가 있다. 그런 비유로 비구들이여 나는 이 사람을 말한다. 이들이 비구들이여 세상에 존재하는 나무에 비유되는 네 부류의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뭐 딱 하나죠. 심재는 쓸모있는 거, 백목질은 쓸모없는 거, 개를 경시하고 나쁜 성품을 가진 사람은 백목질과 같은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고 비유하고 있고, 개를 중시하고 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심재와도 같은 쓸모있는 사람이다. 뭐 딱 그 경우의 수. 너무나 비슷한 게 많으니까 뭐 아수라에 둘러싸인 신과 같은. 그렇죠. 그런 건 사실 굉장히 많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래 나라는 존재와 나를 둘러싼 모임 요래하고 있고, 그런 경들은 굉장히 많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많은 이유가 부처님이 45년간 살아가면서 여기서도 사람을 만나고 저기서 또 다른 사람 만나고 뭐 그 자리가 뭐 나무가 많은 곳에서 만나면 나무를 보면서 비유고 했을 거고, 이래 해서 뭐 같은 주제의 경들이 엄청 많죠. 뭐 반복해서 보는 거지 뭐. 자, 그 다음에 110번 뱀경입니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뱀이 있다. 어떤 네 가지인가? 오지만 강하지 않은 독을 가진 뱀, 강하지만 오지 않는 독을 가진 뱀, 오기도 하고 강하기도 한 독을 가진 뱀, 오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은 독을 가진 뱀. 여기서 그러니까 독을 말하니까 강하다 강하지 않다라는 거야.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온다와 오지 않는다는 건 뭐야? 뱀이 나를 물었을 때 나한테 뱀의 독이 온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독사요. 그래서 이 독사한테 물리면 뱀의 독이 내 몸에 들어와가지고 독이 퍼져가지고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지만이라고 번역하는 게 그런 말입니다. 이처럼 비구들이요 세상에는 뱀에 비유되는 이런 네 가지 사람이 있다. 어떤 네 가지인가? 오지만 강하지 않은 독을 가진 사람, 강하지만 오지 않는 독을 가진 사람, 오기도 하고 강하기도 한 독을 가진 사람, 오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은 독을 가진 사람이다. 어떻게 비구들이여 오지만 강하지 않은 독을 가진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자주 화를 낸다. 그러나 그 화는 오랫동안 잠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오지만 강하지 않은 독을 가진 사람이 있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오지만 강하지 않은 독을 가진 뱀이 있다. 그런 비유로 비구들이여 나는 이 사람을 말한다 라고 해서 화를 독으로 말하는 거죠. 자주 화를 내느냐, 그 화가 오랫동안 잠재하느냐. 네, 요 두 가지 측면으로 화를 자주 낸다라는 것은 그 화가 독이라는 이름으로 나한테 미치는 것,
화를 자주 내는 거, 그리고 오랫동안 잠재하는 거, 강한 거,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어떻게 비구들이여 강하지만 오지 않는 독을 가진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자주 화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그 화는 오랫동안 잠재한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강하지만 오지 않는 독을 가진 사람이 있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강하지만 오지 않는 독을 가진 뱀이 있다. 그런 비유로 비구들이여 나는 이 사람을 말한다. 그러니까 강하다라는 것은 내 몸에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참 빨아내도 잘 뽑아지지 않고 남아있느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어떻게 비구들이여 오기도 하고 강하기도 한 독을 가진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자주 화를 낸다. 그리고 그 화는 오랫동안 잠재한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오기도 하고 강하기도 한 독을 가진 사람이 있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오기도 하고 강하기도 한 독을 가진 뱀이 있다. 그런 비유로 나는 이 사람을 말한다. 어떻게 비구들이여 오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은 독을 가진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자주 화를 내지 않는다. 그리고 그 화는 오랫동안 잠재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오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은 독을 가진 사람이 있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오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은 독을 가진 뱀이 있다. 그런 비유로 비구들이여 나는 이 사람을 말한다. 이들이 비구들이여 세상에 존재하는 뱀에 비유되는 네 부류의 사람이다. 라고 해서 화를 주제로, 화를 독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죠. 자, 이렇게 세 번째 오식경의 첫 번째 품은 이건 뭐 의미는 없죠. 시작을 비구름경으로 시작해서 비구름품 이렇게 한 거고 10개의 경을 통해서 네 부류의 사람을 다양한 각도로 소개하고 있고 뭐 특별히 여기선 더 우리가 좀 깊이 알아봐야 할 건 잘 없었죠. 아까 우리가 뱀의 비유경하고 연결해서 본 거 좀 있었고 요런 내용 이해하는데 좀 조심해서 이해해야 했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주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몇 주간 공부가 후다닥 진도를 나가면서 어렵지 않은 공부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12번째 품부터는 이제 요런 구조는 아니고 이제 각각의 경들이 의미를 각각이 설명하는 이제 그런 경들인데 사실은 또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경들이 더 재미있고 읽으면 되는데 그지? 네, 그러합니다. 자, 그럼 오늘 그렇게 마무리하죠. 15분이나 일찍 마칠 수 있고 그래, 수고하셨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반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스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따낭 냐띠 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페따 냐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